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한 실험이 있어서 우리 같이 이제 볼 건데요. 앞에서 사실 선생님이 이해를 위해서 정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은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을 내라는 것이, 그죠? 그렇게 쉽게 안 되지. 배웠으면 알아야 한다라는 단순한 원리가 성립을 안 해. 그지? 나는 방금 들었는데, 막 자신이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문제 보면 모르겠고, 그죠? 여러 번 반복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는 이 플라스틱관, 이제 요 그림인 것 같지요? 플라스틱관에 에나멜선, 막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에나멜이 뭐야, 나 에나멜 모른다, 이번 시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막 구리선 같은 그런 선이야. 금속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에나멜선을 감아서 코일을 만들었어. 막 감은 걸 그냥 코일이라고 하는 거야. 양끝을 사포로 문지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요. 이 발광 다이오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이제 전기 뭐 하면서 거기서도 나오거든. 그래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밑에 이제 그림이 있어.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뭔가 불이 들어오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 쪽으로,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게 너무 중요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게. 이게 지금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애가 있잖아. 이렇게 짧아 보이는 애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긴 데서 짧은 다리 쪽으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야. 그 얘기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르면 그때는 불이 켜지는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불이 켜지지 않는 거지. 방향에 맞아야 켜지는 거야. 알았죠? 자, 플라스틱관 안에 네오디뮴 자석을 넣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도 이제 자석을 했잖아. 네오디뮴 뭐야? 막 앞에서 안 나왔는데 막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자석을 넣었단 얘기야. 관의 양쪽을 마개로 닫은 다음에 이 발광도에 막 흔들면서 관찰한대. 우리가 흔들면 어떻게 돼? 아까 앞에서도 움직이면은 그 자기장에 변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움직였으니까 이따가 전류가 막 흐르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흔드는 속도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더 빠르게 흔들면서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을 했대. 그랬더니 여기서 발견된, 이제 관찰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도록 플라스틱과는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위아래로 똑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움직이도록 흔들면은 발광 다이오드 불이 켜진다는 거야. 아, 내가 막 움직였던 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두 번째, 얘가 불이 계속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흔드는 동안이라고 돼 있어. 일단 흔드는 동안이야. 멈추면 안 돼. 흔드는 동안에 불이 켜지는데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대. 왜? 아까 전에 내가 전류의 방향이 발광 다이오드는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 쪽으로만 흐른다 그랬잖아. 방향이 맞았을 때는 켜졌다가 방향이 안 맞을 땐 꺼지는 거야.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계속 켜져 있다 그럼 틀린 거야. 계속 꺼져 있다 틀린 거야. 깜빡깜빡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해야지 맞는 거지.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 방향이 바뀔 것이고,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이 맞을 땐 흐르고 켜지고 방향이 안 맞을 땐 꺼지는 거지. 플라스틱관을 더 빠르게 흔들게 되면은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더 밝아진다. 우리가 앞에서 이 전기 에너지 발생하는 양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코일을 더 많이 감고, 그 다음에 흔드는 것도 좀 더 강하게 흔들고, 그러니까 빠르게 흔들고, 그 다음에 자석이 좀 강하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거든. 그 중에서 빠르게 흔들면은 불이 더 밝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한 거야. 자석이 코일 사이를 움직이면, 혹은 여기는 사이로 움직이게 이제 설계가 된 거니까 그렇지만, 시험 때 뭐 그냥 코일 주위에 자석이, 혹은 자석 주위에 코일이, 주위라고 돼 있어도 맞는 거야. 어차피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 그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석이 코일 사이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센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서 실험한 건 그런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까는 이제 통을 만들어서 막 통을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일을 감은 애가 따로 있고, 자석을 이제 여기 위에서 움직이든 이 안에서 움직이든 움직인 거야.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안 움직이겠지, 그지? 근데 코일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멀어지게 하거나 가까이 하다 멀어지는 움직이는 모든 애들은 방향이 움직인다는 거 알 수가 있고, 특히 멀어지는 것과 가까워지는 것은 검유계의 바늘이 반대라는 거 알 수 있고, 진짜 이번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죠. 자,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방향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 운동 세기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질 것이고,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지는 것은 전자기 유도 때문이다. 맞지? 근데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여기에 정전기 유도가 막 써 있어. 그러면은 작년 내용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면서 헷갈릴 수 있어. 알았지? 안 돼. 우리는 중3 때 배운 내용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코일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코일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그지? 움직이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제 불이 켜진 거고, 플라스틱 관을 더 빠르게 흔들면은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더 밝아진다라고 했지. 빠르게 흔들면 더 밝아지고, 느리게 하면은 어두워지고, 멈추면은 멈추겠지. 내가 멈추면 한동안은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동안에만이야. 움직이는 동안에만. 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였더니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가까이 하였더니 자체가 이제 움직인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멀리 할 때는 검유계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냐? 가까이 할 때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멀리 할 때는 무슨 방향으로?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 막 저 앞단원에 있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고, 얘네들은 이제 서로 전환이 되지만 걔네들의 합은 계속 일정하다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보존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있게 되면 중간에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 같은 것들로 등등으로 방출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보존이 되지 않는 거야. 앞에서 배운 그 코일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코일을 감은 플라스틱 통과 코일을 감지 않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각각 똑같은 높이에서 자석을 떨어뜨렸을 때, 그 자석이 코일을 감은 데다 떨어뜨린 애가 좀 더 늦게 떨어졌지. 그 이유가 뭐였어?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좀 감소했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지.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공을 막 튀기게 되면 그 공은 평생 이렇게 되진 않아.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경우냐면,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그렇게 계속 보존이 되겠지. 근데 얘는 떨어지면서 슝 소리도 나고요. 튕기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도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만큼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지? 여기구나. 감소하고 있는 거지. 공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갈 때마다 최고 높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마지막에는 정지한다.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된다. 공의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공기 저항이나 마찰에 의해서, 마찰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된다.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진 않지만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여기 처음이라는 말이 있지? 얘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100줄 뭐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50줄이 됐어. 그 다음이 됐을 때 25줄이 됐어.
그 다음에 뭐 12.5줄이 됐어. 그치만 내가 여기에 전환이 중간에 됐었던 애들을 계속 포함하면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 걔네를 다 포함하면 처음에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와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는 에너지 총량이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보존이 된다. 또 보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진 않지만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을 때. 그렇지만 전체 양은 일정하다. 자, 그림 A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이 바닥을 튀었어. 그럼 이제 튀는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을 리는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같겠지. 모든 에너지 합이면 같겠지. 근데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점점 감소하는구나로 얘기를 해야 되고, 공이 운동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된다 해서 맞고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전환된 에너지 총량은 같고요. 처음이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손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이해를 하는 건데, 여기 손발전기는 말 그대로 내가 막 움직여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얘가 이제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 있어서 손발전기 B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얘를 막 움직이면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전기 에너지가 얘한테 도달하면 그게 또 얘가 돌아가는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중간에 뭐 열이 좀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손발전기 A에서 돌린 횟수와 준하게 여기도 돌게 돼요. 스위치 1과 2를 모두 연다는 거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열어놓으면 전기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지. A를 돌리면 B 손잡이도 A와 비슷한 횟수만큼 돌아간다. 왜냐면 중간에 혹시나 이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는 안 돼 있지. 비슷한 횟수만큼.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B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거의 대부분 전환이 되는 상태야. 그런데 내가 스위치 1번을 닫는다. 그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닫잖아? 그럼 이제 여기 아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2번은 여기에 전류가 중간에 흐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코일 떨어뜨렸을 때 좀 늦게 떨어졌던 것처럼 얘도 중간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에너지를 썼으니까 횟수가 어떻게 되겠어? B에서 돌아가는 횟수가 줄어들겠지. 그치? 아까 여기 10번 돌렸을 때 뭐 얘가 10번, 9번 돌아갔는데 이번에 여기 전구를 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얘가 뭐 7번 뭐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B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전구도 켜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진 에너지를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는 거야. 그랬죠? 그 다음에 1번, 2번을 모두 닫게 되면은 이 전구도 사용을 하면서 얘를 닫아서 연결하니까 이제 여기도 그 전류가 통하는 거거든. 버저가 울리게 돼. 소리가 삐 하고 이제 울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돌아가는 횟수를 보니까 당연히 아까 위에서 했던 거 하나만 또 닫았을 때보다 더 적게 돌아가면서 대신에 그 남은 에너지만큼 전구에 불도 켜면서 버저까지 쓰는 겁니다.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맨 처음에 스위치를 다 열었을 때는 B만 돌렸는데 하나만 그 눌러서 이제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그때는 전구하고 돌리는 거. 이제는 두 가를 다 닫았으니까 B도 돌리면서 전구도 키면서 버저도 올리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얘가 이제 돌아가는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건데 A의 손잡이를 일정한 속력으로 10회를 돌렸더니 발전기 B의 이제 손잡이가 돌아갔어. 지금 모두 닫고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지금 그렇지.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이제 뿌리게 되는 거지. 전기를 뿌리게 돼요. B의 손잡이는 10회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B의 손잡이가 10회 돌아가려면 아까 지금 얘를 10회 돌린다고 했거든. 얘를 열어놨으면은 뭐 10회 돌아갈 수 있어. 비슷한 횟수로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문제 보니까 닫았다라고 했거든. 여기 닫았다 어디
받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얘한테도 쓰고 얘한테도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번 돌아가던 게 중간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니까 그거보다 횟수가 적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전구와 버저에서 전기 에너지는 각각 빈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 하나만 닫고 실험을 한다면 B의 손잡이는 더 많이 돌아가. 왜냐면 거기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뭐 이쪽으로 에너지가 더 가게 되는 거고. 그치만 이 모든 것은 전기 에너지 총량은 전환된 에너지 총량이랑 같다.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쓰는 거지.